포도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네, 반갑습니다. 최 차장님. 자,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동기동기 민동기 선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딩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버 최강욱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자본과 체육 때문에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는 매불쇼 스태프분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예. 근데 이거는 바로 잡고 가야 돼요. 아니 뭐 재밌는 것도 좋고 하지만 팩트가 중요하거든. 네네. 네, 팩트. 네. 매불쇼의 휴일은요. 네. 우리는 헌재 시스템으로 다수결로 합니다. 아 실제입니다. 아 그래서 아니, 저 실제야. 봤어? 아니 진짜야. 예. 언제는 다수결 아니야. 대법원이 다수결이지. 대법원 시스템으로 다수결로 해요. 다수결로.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보수의 종말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보수의 종말 신인규입니다. 오늘은 주진우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 출신이고요. 검사 출신인데 네. 오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 출신이고요. 이준석 출신이고요. 그 국민의힘 출신이고 서울법대 출신이고요. 아, 요즘 시대 가장 나쁜 이력을 혼자 다 갖고 있습니다. 김용남 유튜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 요새 저를 보면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양양자도 가고 허은아도 떠나고 떠나도 가고 예, 혼자 근데 꼿꼿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영입하는데 김용남 얘기는 안 나오더라. 왜 이러는 거야? 이따가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지금 이재명 캠프는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지금 다 모여들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이건 진짜 심지어야. 네. 완전 쌍끌이 전략인가 봐. 심지어 신인규 얘기도 나와. 신인규 이거 봐봐. 김상욱 신인규 영입 네. 물망. 그 신인규를 검토를 했는데 무산됐다라고 나오더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이거를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한 건지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기사에는 그게 안 나와요. 네, 네,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그래요?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거부를 했다 또는 뭐 신인규가 거부를 했다 이런 게 안 나와 기사에. 네. 네. 이런 것까지 내가 물어야 되나? 왜냐면 오늘 이제 국지가 뉴스가 아니, 너무 저도 많은데. 지금 오늘 어. 굵직한데 어. 뭐 저까지 다루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무튼 사실은. 그럼 요거까지만 예, 예. 질문할게요. 딱 하나만. 무산 종결이에요? 아니면 무슨 열린 결말이에요? 뭐예요? 아니 일단은 직간접적인 그런 뭐 추천이 좀 있어서 정말 너무 저는 있었어? 과분하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얘기가 이렇게 좀 있었나 봐요. 추천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 압도적인 정권 교체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저는 이 반정치 청산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정치 청산을 위해서는 제가 지금 뭐 민주당에 뭐 들어가고 이걸 떠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네, 제가 아침에 또 진행도 또 하고 라디오. 하니까 책임감 여러 가지 있는 할 일들이 모습.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반정치가 하프 정치가 아니고 엔티 정치다. 예, 그 엔티 정치는 엔티 제가 정치. 가만히 못 놔두겠습니다. 진짜. 그건 아니다. 네, 끝까지 저는 싸울 예정입니다. 요새 그 정치와. 아침에 라디오 진행하는 거 동접자 좀 많이 나와요? 과거에 요즘- 비하면 엄청 늘었겠지. 아닙니다. 그 아니에요? 제적 과만수 정도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국회 제적? 예, 여전히 좀 헤매고 있는데 유권자 제적이 아니고 국회 300명인데 과반 정도. 이거 정말 거부권 행사하면 큰일 납니다. 200을 못 넘기기. 제가 일주일에 2번 나가거든요. 나가요? 너무 200 넘으면 박수 쳐.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엄연한 현실입니다. 엄연한 현실이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가 밤새 지금 잠을 잘 못 이루고 도와주십시오. 네. 아침 7시 20분 꼭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 프로그램 때문에 영입 제의를 거부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아니고. 200 넘으면 박수 칩니다. 박수 예, 쳐. 예. 다시 박수, 한번 물개 광고 좀 박수가 해요. 나옵니다. 예. 300 넘을 때도 춤춥니다. 그래요? 우리끼리 오늘 좋았다. 부처님 오신 날 되면 터지겠지. 언젠가 터질 겁니다. 그 불교 방송. 예, 예. 불교 방송. 신인교의 아침 전월. 알겠습니다. 아침에 있습니다. 네. 신인규 얘기를 너무 길게 했어. 지금 뭐 많아. 나 요렇게 될 때 짜증나고. 예, 자 그럼 일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국민이 계속해서 감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떠들어대면 예. 댓글에서 뭐 입으로만 하면 뭐하냐 아유 마 자식들아 막 욕하는 빈정거리는 애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언론이 아무데도 받아쓰지 않았었죠. 예. 계속 떠들고 언론 뭐하냐 계속 떠드니까 이제 언론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MBC, 한겨레, 이제 JTBC 이렇게 지금 계속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노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매불쇼에서도 이제 장인수 기자하고 장인수 이명수에게 네, 이명수 200만 원에 산 거예요 그 기사를. 그렇죠. 200만 원 주고. 맞습니다. 네. 자,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아, 노인 출연료 200만 원. 아, 네. 불러가지고 이제 200만 원. 맞아, 맞아. 네. 자 근데 거기서 노인 학대, 비위생, 부실한 식단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확인을 했고요. 또 어르신들의 손발을 침대에 장시간 묶어놓고 아휴. 가족들한테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이제 네, 확인이 네.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JTBC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평가조사표를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신체를 구속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통지와 기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역시 확인이 됐고 네. 앞서 지자체에서도 신체 억제대를 사용했으면서 이를 기록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입소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뒤에도 장기 요양급여를 청구해서 받았다가 이게 건강보험공단에 적발이 돼서 아. 반환하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은순 대단해. 진짜 대단합니다. 돈에 있어서는 대단해. 근데 저는 남양주시하고 그 공단이지 않습니까? 예. 이쪽에서 현장 조사 후에 행정 처분 등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정도 되면 거의 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좀 더 강력한 어떤 그런 조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걸 계속 떠드니까 언론에서도 다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국에서도 조금씩 뭐 미세하게나마 지금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국민이 감시하면 세상이 조금씩 변한다. 네. 네. 그런 일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국민이 감시해서 조금 변한 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가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보리밥 먹고 방구 끼고 다니잖아. 직위원 때문에. 그렇잖아. 네. 아니 방구 보리밥 먹고 방구 끼고 시민 사이에서 막 가스 내고 다닌단 말이야. 그런데 내란 재판 받을 때만 시민과의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지. 특혜성으로 지하로 들어갔단 말이야. 네. 이거 우리가 계속 떠들어댔잖아. 이것도 이제 바뀝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요 최근 수석 부장급 회의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의 지하 통로 이용을 다음부터는 허가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종 예. 결론은 아니고요. 잠정 결론인데 예. 그래서 5월 12일에 3차 공판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3차 공판 때부터는 외부 통로를 이용하는 윤석열의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포토라인에 뭐 설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이 사안을 좀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했잖아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거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 밑자락 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당장 그 전 사위 문제로 기소가 됐을 때 네.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했나? 딴 데서 했어요. 얘기했나? 했잖아요. 예. 당장 그러면 전직 대통령 2명이 재판을 받는데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 지하 통로로 해서 그렇죠. 올라가는지 봐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딱 보면 밑자락 까는 거야?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와.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 그동안 핑계 대기를 여기서 이제 제일 억울한 사람은 지규현이에요. 사실 이거 지하 통로로 허가해 준 사람은 서울 고등법원장이거든. 그쵸. 네, 이건 지규현이 한 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닌데 예. 많은 분들이 지규현으로 알고 계셔. 이건 그렇게 알아도 돼. 아니 이거 김대웅도 중요한 인물이야. 김대웅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서초동 법원 청사가 고등법원하고 서울중앙지법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등법원장의 서열이 높아서 그 사람이 청사 관리 책임자예요. 어. 그게 이제 김대웅 원장인데 김대웅? 김대웅. 아 예, 예. 김대웅. 곰슬개 웅당 김대웅. 김대웅. 근데 이 이유로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전에 우려가 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한다 막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럴 거면 통로를 통과하게 할 게 아니라 정문에서부터 차단하면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또 그렇게 다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주요 피고인이 나올 때 그렇게 악쓰는 집회하는 게 그러면 윤석열이 최초였냐? 아니거든. 예. 이재명 대표 재판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시끄러워. 매번 그래요, 매번. 그 전에 조국 대표 재판할 때 어땠는데?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번 그래. 덤벼들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럴 때 한 번도 지하통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도 멀쩡하게 있다가 이것도 윤석열한테만 이렇게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기소되니까 또 바뀌는 거야. 이걸 이건 그냥 공교롭다고만 하기에는 너무 좀. 그래요? 아니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재판 받다가 지금 풀려난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지금이라도 전 지기현 재판장이 이거 다시 원상회복해서 구속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괜히 풀어주고 나니까 경호받죠, 지하주차장 이용하고 막 이런 논란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될 거는 빨리 진짜 구속시켜야 됩니다. 구속시켜야 돼. 윤석열이 단 하루도 저 보리밥 그럼요. 먹고 돌아다녀서는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예. 아니 연쇄 살인마가 만약에 돌아다니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가장 중범죄가 내란이야. 네.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 보리밥 먹고 방구 끼고 다녀도 이게 왜 난리가 안 납니까? 그 이상한 예전에 거죠. 그러니까 살인- 신창원 탈옥했을 때 생각해봐. 신창원 탈옥했을 때. 살인죄도 법정형은 물론 뭐 사형부터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징역 5년 이상이에요.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네. 무기금고. 법정형은 딱 요거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세 개밖에 없어. 네. 사람을 죽여도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장 중형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무거운 중범죄자. 예. 그런데 이게 왜 아무렇지도 않아 이 나라가? 아니 제일 웃긴 게 지금 형평이 안 맞잖아요. 우두머리는 풀려나 있는데 밑에 주요 임무 실행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걸 저는 법원이 빠르게 전 시정을 해야 된다고 아니 봅니다. 그 윤두머리 본인을 위해서도 음. 그 구속시켜야 돼요. 아, 지금 안전을 나가서 위해서? 보리밥 먹고 돌아다니니까 네. 자칭 윤두머리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 김건희한테 쫓겨난 거다. 그 윤두머리의 명예와 인격을 위해서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니까. 아니 근데 그 만드신 용어예요, 눈두머리. 아니 뭐 옛날부터 그랬어 내가 윤두머리라고. 보리밥에 대해서는 진심이에요. 맞아요. 그래. 그건 인정. 네. 제가 알아요. 그때 그 수해 때인가? 그때도 그때도 식당 가가지고 그랬는데 보리밥이 메뉴 너무- 터지. 그 메뉴판 본 거. 아니 근데 그 전에 한 25년 됐지. 광주에 같이 근무할 때 점심에 보리밥집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거든. 그랬더니 이제 그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보리밥에 뭐 나물 채소 넣고 이렇게 비벼서 그걸 상추쌈에 싸 먹는데 나는 이게 같이 밥 먹다가 네. 저렇게 정말 맛있게 많이 먹는 사람 처음 봤어. 와, 그 정도로 그때 좋아하는구나. 깜짝 놀랐어 내가 진짜. 뭐든지 그렇게 먹어. 뭐 보리밥만 그렇게 먹나? 보리밥만 그렇게 먹는 거 아니, 아니랍니다. 근데- 네. 제일 아니, 잘하는 근데 게 그거야. 딴 걸 먹는 이렇게 거. 먹잖아. 근데 이거는 쌈을 싸면 이렇게 되잖아. 이게 먹는 게 다른 음식 먹을 때하고 쌈을 먹을 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입도 최대한 크게 벌려야 되고 텐션과 이게 포스가 다르지. 먹을 때 그 모습이 좀 다른 음식하고는 다르잖아. 그래서 네. 먹다가- 많이 놀랬군요. 먹다가 구경만 한참 한데 이 귀한 시간에 걔가 뭘 먹든 말든. 윤석열은 보리밥 먹을 때 아니고 콩밥 먹을 때다.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내란 형사 재판 이 쥐기현이 이야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란 형사 재판이 완전히 깜깜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예.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도 안 갖고 있다고. 맞아요. 그건 맞아요. 실제로 4월 29일에 내란 재판이 열렸는데 열린 줄도 몰랐지. 네. 이 누구에 대한 내란 재판이었냐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형사 재판이 있었어요. 4월 29일. 근데 아무도 몰라. 솔직히 몰랐어. 아무도 몰라. 예. 내용도 잘 안 알려지고 관심도 없고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인데 예. 그곳에서 나왔던 내용 하나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있었던 재판정에서 방첩사의 체포조 운용 지원을 논의하는 경찰들 간의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답니다. 예. 처음으로. 근데 이제 그 통화 녹취
자체는 이제 언론에 공개가 안 됐고 그 내용은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됐거든요. 예. 그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자, 작년 12월 3일 그러니까 내란을 이제 일으킨 그날 이현일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이 당시 영등포 경찰서 박창균 형사 1과장에게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네. 방첩사에서 지금 국회 체포조를 보낼 거야.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5명 정도 필요하다. 5명 명단을 좀 짜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녹취가 공개된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이 박창균 형사 1과장이 이제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 뒤에 이제 12월 4일 0시 2분경에 다시 통화를 하거든요. 네.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이 경찰인 거 티나지 않게 사복 입으라고 해라. 형사조끼 이런 거 입지 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 박창균 영등포서 형사 1과장이 아니 뭘 체포하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이 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크게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이 빨리 명단 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통화가 녹음된 게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현일이가 경찰 10명 명단을 실제로 받습니다. 예. 받아가지고 방첩사에 실제로 전달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날 법정에서 이현일 계장이 방첩사로부터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재명, 한동훈 등 체포 대상을 못 들었다고 진술을 했어. 근데 불과 며칠 전 16일에 법정에 나왔던 구민회 방첩사 과장은 예. 이현일 계장한테 이재명, 한동훈 등 체포 대상을 알렸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사재판에서 완벽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다들 거짓말을 하고 네, 있다고 아, 볼 그러네요.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감시를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나오면 다른 정황으로 우리가 반박을 하고 이런 여론을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네. 이거를 못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기현이가 이 재판을 다 하고 있잖아. 깜깜이로. 난 이게 지금 너무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몰라. 아무도 몰라. 참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거짓말하는 거는 최상목이가 쪽지 안 받다고 하는 그거하고 맥락이 같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여를 했는데 네. 처벌 안 받고 빠져나가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자 보세요. 구민의 방첩사 과장은 자기한테도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는 거를 굳이 자기가 손해 볼 만큼 거짓말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맥락상 보면 구민회가 맞는 말을 하는 거야. 그렇죠. 구민회가. 근데 이 와중에도 이 이현일 계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재판장이 형법을 제일 잘 아는 애가 지금 이현일이거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재판장이 지금 지기현이라는 게 더 불안한 요인인 거죠. 걱정된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법부가 이거 정말 자정작용을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 징계를 하든 아니면 뭐 인사 조치를 하든 뭔가 이 지기현 재판장의 이 재판에 대해서는 저 국민적 불신을 좀 불식시킬 저 조치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근데 아까 네. 두 사람 통화했잖아요. 네, 통화. 그래서 비상계엄이 12월 4일 새벽에 해제되지 않습니까? 네. 그 영등포 경찰서 박창균 형사 1과장이 다시 이제 그 이현일한테 네, 전화를 하는 맞아요. 거예요. 아, 두 다 사람이. 해제되고 나서 전화를 하는데 어. 이렇게 따집니다. 선배님, 왜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느냐? 아. 이상한 거 시키려고 했으면서 이렇게 따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현일의 답이 이거예요. 이상한 거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 현장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였지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창균 형사 1과장이 아니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라고 그 통화 내역도 법정에서 공개가 공개가 됐어요. 된 거야. 네네. 여기도 지금 확인은 못했지만 이게 경찰대 부역학과 출신들이 맞을 거예요. 그쵸. 둘이서 선후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게 참 이제 큰일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검찰도 사실 지금 못 믿고 있잖아요. 이 내란 재판 과정에서. 예. 근데 이제 검찰이 윤석열을 내란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라는 보도가 직전에 지금 좀 전에 나왔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당연히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죄명인데 네. 내란 수개와는. 근데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내란과 외환 외에는 기소를 아예 못하니까 그렇죠. 기소가 안 됐던 거고 네. 이제 4월 4일 날 파면된 이후에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기소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제대로 수사가 됐냐 말이지. 이게 아. 내란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아요. 됐을 수가 없어 이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일단 한덕수 총리부터 해갖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된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뭐가 이게 직권남용이 쭉 내려가면서 됐어야 되는데 일단 뭐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안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직권남용을 기소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됐더라도 극히 일부분만 됐겠죠. 네. 아니,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이나 안보실에 대한 수사도 지금 전혀 네, 안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제일 문제죠. 네. 그 죄명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김영남 검사님의 설명은 윤석열이 때문에 윤석열이가 직권을 남용하는 바람에 아래 것들이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지 이걸 확실하게 유죄를 할 수 있고 판례가 굉장히 그걸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유죄 입증을 하려면 밑에 사람들을 철저하게 수사했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